자, 시작할게요. 봅시다. 저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 이제 액티비티는 내가 이제 순수 상태에 비해서 믹스 상태 됐을 때 얼마나 케미컬 포텐셜이 달라지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에서는 요거가 이제 A가 액티비티가 바로 이제 그 X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넌 아이디얼한 거가 되겠고,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게 액티비티가 위쪽으로 가는 거고, 어, 이걸 우리 파지티브 데비에이션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A하고 B의 결합력이 AN이나 BB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A하고 B가 강해가지고 서로 잘 이렇게 뭐죠? 그 믹스가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믹싱 깁스 에너지를 그걸로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의 깁스 에너지의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가 우리는 엑세스 몰라 깁스 에너지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에 G의 엑세스 이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제 수식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게 베이퍼 프레셔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를 갖다 놓고서 이제 내가 A, B를 섞은 다음에 위에서 이제 얼마나 얘가 이제 그 압력이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실험이 힘들겠죠, 그죠? 엄청 뜨겁고 막 덥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두 개 컴포넌트를 다 우리가 파셔 프레셔를 측정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쪽을 내가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깁스두옙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굳이 두 개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이게 딱 어떤 원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측정을 했다. 베이퍼 프레셔 측정을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A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깁스디엠 이퀘이션, 여러분 깁스디엠 이퀘이션 여러 가지 버전들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가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이제 어떤 Q라는 양이 이제 파셜 몰라한 양들의 어떤 몰 프랙션을 주어지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Q 대신에 Q는 임의의 그 크기 변수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넣으냐면은 Q 대신에 델타 GM, 믹싱, 몰라 깁스 에너지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그 이퀘이션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파셜 몰라한 값들, XA하고 요거 더하기 XB 요거가 0이 된다. 라는 거.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Q 대신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이제 파셜 몰라한 거는 결국은 액티비티의 로그를 우리가 이제 취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액티비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코피션트하고 그다음번에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액티비티는 감마 i 곱하기 xi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분을 줄 때는 이제 xa에 대한 거는 상수니까, 그죠? 여기 상수니까 여기서 xa는 이제 a하고 이제 그몰 프랙션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그 0이 됩니다. 그게. 잠깐만. 쏘리.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또 수식이 많아가지고. 자, 이게 전개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당연히 x는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변하고 있는 거고. 이 뒤쪽에는 요 두 부분. 그러니까 요거하고 xa의 d의 로그 xa 더하기 xb의 d의 로그 xb. 이거를 더한 거가 0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XA를 변분을 취하는 거는 XA분의 DXA가 되고요. XB는 이제 XB분의 DXB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눠지게 되면 결국은 이건 XA 더하기 XB를 변분을 취한 건데 요거는 합은 항상 1이잖아요. 이게 두 개를 몰프랙션 더한 거는 이성분계니까.
1이기 때문에 상수니까 0이 되는 거야. 변분치 항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항하고 요 항이 서로 이제 또 더한 거가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되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xa의 d의 로그 감마 a 더하기 xb의 d의 로그의 감마 b는 0이 돼요. 이렇게 뭐 노테이션이 많아서 그렇지 실은 이제 뭐 개념은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마 B를 알고 있을 때 감마 A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라는 거니까 이 식을 갖다가 이제 감마 A로 좌변을 정리를 해서 D의 로그의 감마 A는 마이너스 XA분의 XB의 D의 감마 B가 되겠고요. 이게, 됐죠?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뭐 D의 로그 감마 B는 감마 B분의 D 감마 B가 되겠고, 그 다음번에 이 감마 B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D 감마 B를 감마 B 프라임 곱하기 DX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감마 B 프라임은 DX 감마를 갖다가 XB로 미분한 거가 돼요. 그래서 이 D 감마 B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XB의 변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마 B분의 감마 B 프라임의 DX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감마 A하고 감마 B가 이렇게 감마 B의 변화가 감마 B의 어떤 변화로 붙어서 함수 형태로 붙어서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깁스팀 릴레이션인데 뭐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이제 액티비티 관점에서 그걸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실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0에서 xb까지를 이걸 적분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의 감마 a가 이걸 적분을 하면은 요걸 좌변을 적분하면은 이제 로그의 감마 a에 이걸 조금 더 써보면은 이게 이제 이걸 좀 써보면은 이거를 이제 적분하면 요거에서 xb하고 제로, 그죠? 양 끝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한값 그죠? 이 하한값은 보면은 이제 0을 대입하면은 xb가 0일 때 감마 a는 1이에요. 왜? xb가 0이라는 거는 b가 거의 대부분 a라는 얘기죠. a밖에 없으면 a는 그냥 아이디 자체가 아이디얼 솔루션이에요. a하고 믹스하고 상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아이디얼 솔루션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마 a가 1. 이라고 우리가 이제 놓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로우림이 돼서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변을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변의 것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제 XB거나 아니면 감마 B를 내가 만약에 XB의 함수로 측정을 했으면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분은 뉴메리컬하게 적분을 해서 감마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예시를 갖다가 볼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볼 수 있는 거가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제 액티비티가 어떤 이제 저기 뭐냐 그거죠. 이게 K의 그러니까 XB에서 어떤 내 K의 어떤 그런 상수 비례해 가지고 1이 아닌 변수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가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K라는 상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가보면은 심리 법칙은 여기 이제 파지 프레셔 관점에서 한 건데 이렇게 이게 어떤 선형적인 어떤 구간인데 이제 구간인데 그게 기울기가 1이 아닌 1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 그게 이제 헨리 법칙이고 1이면은 라우레 법칙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거기서 상수가 된다라는 거 어디까지 한 거죠? 여기, 여기다. 오케이. 상수 K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상수니까 미분한 거가 0이 되겠네요. 0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하면 이게 다 우변에 0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감마 A 입장에서는 이게 1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감마 A가 1이라는 얘기는 아이디얼 솔루션 혹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서 B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구간에서는 A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구나. 아이디어 솔루션이 되는 거구나. 그 구간이 내가 이제 일치한다라는 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감마 B가 1보다 작다면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죠. 결합이 이제 내가 결합력이 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감마 B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면은 작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끝으로 가면 XB가 1로 가면 감마 B는 1로 가야 돼요. 이게 다 그냥 뭉뚱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거가 이렇게 쭉 해석하는 거는 이게 감마 B가 항상해서 증가한다라는 거를 암시를 합니다. 이게 뭐 수학적으로 딱 항상 뭐 당연히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처음에 1보다 작게 시작을 했으면은 결국은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요거의 감마 B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식으로 되어요. 이게.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경험적인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감마비 프라임이 다시 말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죠? 크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양수가 되겠고요. 이게 양수가 되겠고, 우변이 다 이제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로그 감마 A가 음수라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감마 A가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아하, B가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면은 A도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 되는 거구나. 이 두 개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밑으로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반대로 한쪽이 위로 올라가면은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 된다는 거. 두 개가 쌍쌍이 같이 이렇게 페어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쏘리. 실제 물질 한번 봐볼게요. 요거는 지금 라울의 법칙에서 네거티브 데비에이션 하는 이그젠플로 보여준 건데, 물질은 뭐냐면은 철하고 니클이에요. 철하고 니클을 굉장히 따뜻하게 1600도로 이렇게 가열을 했습니다. 액체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니클의 베이퍼 프레셔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액티비티를 동그라미가 이제 실험적인 값이에요. 이렇게 그 되고, 자, 이거를 내가 하고 그 다음번 다른 쪽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니클의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니클의 파셜 프레셔에서 나온 니클의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앞에 있는 요거 A가 이제 B의 함수로 내가 쭉 이 함수로 동그라미를 측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함수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게에다가 우변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함수로 넣어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그럼 적분한 값이 뭐냐면 여기 있는 철의 깁스두엠으로부터 얻어진 철의 액티비티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한쪽이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면 다른 쪽도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간을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헨리의 법칙 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가 지금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0에서부터서 한 0점 한 3 정도까지, 그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철은 니클이 이게 헨리 법칙을 따르는 구간에서 보면은 철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대로 y = x,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유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얘가 그 라울의 법칙을 헨리 법칙을 따르는 구간이 이렇게 좀 좁죠. 이 경우에는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구간이 조금 좁아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게 되겠고요. 내가 이제 액티비티를 x로 나누게 되면 이제 감마가 되겠고요. 감마가 되겠고, 요거는 지금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1로 가겠고, 이래서 이제 시작해서 떨어지겠고, 그런 겁니다. 예? 자, 이게 네거티브 데비에이션 이그젠플이고요. 요거는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에요.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니까 얘는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더 안 좋은 unfavorable한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철하고 카파입니다. 철하고 카파 격자상 격자 구조가 되게 달라가지고 이제 이게 상당히 두 개가 잘 안 섞이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실험 데이터가 이제 카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카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선으로 이으면 쭉 이렇게 되겠고, 그거를 수치적으로 적분을 해서 이제 그 반대쪽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쪽이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면은 다른 쪽도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 되겠고요. 이게 헨리의 법칙을 만족하는 구간에서 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보이고 있고, 감마값은 액티비티 코비션트 그건 이게 1보다 크겠죠. 그죠?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니까. 그래서 1보다 큰 값에서 1로 수렴하게 되는, 이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를 좀 보겠는데요. 이게 저거 좀 중요합니다. 엔탈피. 자, 엔탈피는 뭐냐면 내가 섞었을 때 이게 지금 엔탈피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바깥에서 열을 흡수를 하느냐 아니면 열을 밖으로 방출하느냐 섞었을 때 그런 건 나오는 거죠. 그죠? 에너지 교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믹싱하면서 엔탈피 체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얼 솔루션 어땠어요? 아이디얼 솔루션은 믹싱 엔탈피가 얼마다? 음, 큰일 났네. 이거 토일레이션 봐야 되는데. 네. 0 맞아요. 0. 네, 여기는 0은 크게 딱 소리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0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0이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이디어 솔루션이 아닌 경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는 항상 우리는 지금 믹싱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깁스 헬무스 이퀘이션으로 붙어서 이제 엔탈피 체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 식에서요. 요게 이제 원래 우리가 있던 식인데 이 t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좌변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걸 분모로 살짝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t분의 1을 갖다가 디퍼런셜 취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dt가 되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델타 GM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액티비티 코피션트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RT에 요거에다가 요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란 파트는 이제 믹싱 엔탈피가 0을 줄 거고요. 익세스 몰라 깁스 에너지에서 어떤 우리가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익스프레션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모든 솔루션은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엔트로피가 이게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많이 섞이는 게 당연히 막 랜덤하게 섞이는 게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물질들은 온도를 높이면 이게 섞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 있죠? 물과 기름도 여러분들 그냥 하면은 이게 서로 갈라지지만은 온도를 올리면 얘가 서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맞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라면 먹다가 라면 먹을 때 보면 막 이게 잘 풀어져 있다가 식으면 이게 이때만한 이제 기름들이 이렇게 막 떠 있잖아요. 그죠? 커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중요해지게 되면서 모든 솔루션은 결국은 다 아이디얼 솔루션이 돼요. 액체 상태에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 된다는 얘기는 감마 i가 1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지금 우리가 온도에서 얘가 지금 감마 i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다시 말 1보다 크다는 얘기 내가 이제 파지티브 데비에이션이니까 AB가 약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T의 역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TX는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감마 i가 1로 가니까 1보다 큰 상태에서 1로 가야 되니까 감마 i 혹은 로그 감마 I. 여러분 이제 쓴 거는 로그 감마에 썼는데 실은 감마 i도 마찬가지죠. 감마 i가 1보다 큰 것이 1로 가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1 오버 t는 떨어지는데 감마 i 혹은 로그 감마 i는 떨어져야 되니까 요 미분값이 보면 어떻게 돼요? 요 미분값이 파지티브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방향하고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 미분값이 양수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실은 감마 A와 감마 B가 동일하게 BAB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델타 믹싱 엔탈피가 파지티브가 된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내가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결합이 약하니까 그거를 내가 바깥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끌어와서 얘를 갖다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면에 내가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인 경우에, 이죠? 이게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그 경우는 이제 반대로 돼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는 이제 작은 데서 크게 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두 개가 이제 분모 분자가 반대로 이제 되게 되면서 델타 HM이 믹싱 엔탈피가 네거티브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바깥으로 열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안정하니까 내가 두 개가 내려오면서 안정해지면서 그 남은 열을 밖으로 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썩게 되면은 열이 나오게 된다. 열이 흡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감마가 그러니까 우리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딱 보면은 이게 쟤는 지금 뭐 그런 열의 출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니까 지금까지 액티비티 관점에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액티비티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깁스 에너지를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파고듭니다. 자, 액티비티는 결국 뭐랑 관계가 되는 거냐면 파셜 몰라를 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델타 GM이에요. 믹싱했을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구하고 싶은 거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구한 거는 요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두 개를 이제 내가 하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식이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깁스 듀엠 요거. 그죠? 요거. 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인테그럴 몰라하고 파셜 몰라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q 대신에다가 델타 GM을 넣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 여기 나와요. 예.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내가 마사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 요거를 우선 양변에다가 내 dxb를 곱해요. 여기다가 양변에 dxb를 곱하고요. 그러면 dxb가 되고 얘는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xa 제곱으로 나누어요. 양변을. 양변을. 나누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좌변은 이게 되고요. 우변에서 뭐냐면 우변에서 그죠? 우변에서 이제 어, XA의 DGM 요거가 이제 두 번째 항이 앞으로 가고 앞에 항에서 델타 GM의 DXB를 내가 이제 XA로 바꿔요. DXB하고 DXA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그죠? 왜냐면 XA 플러스 XB는 항상 1이니까 이게 한쪽이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어야 되니까 DXB는 마이너스 DXA가 되겠고요. 요거를 내가 이제 한 방에 쓰게 되면은 뒤에 XA분의 델타 G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디퍼런셜로. 그죠? 이렇게 보면은 분모의 제곱분에 여러분 막 미분하는 거. 그죠?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0에서부터 XB까지 얘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변은 XA분의 델타 GM이 되겠고요. 이게 좌변은 얘를 적분하는 거가 되겠어요. 0에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0에서 xb까지 적분할 때 이 0일 때, 그죠? xb가 0일 때는 요거의 그 값이 0이래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믹싱을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게 한쪽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델타 GM이 항상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게 양 끝단에서는. 그래서 델타 GM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항만 쓰고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GBM을 내가 이제 액티비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RT인가 잠깐만 그렇죠. RT에다가 이제 로고에 A 액티비티. 그러니까 저기 파셜 몰라하고 액티비티하고 관계가 있었죠. 그죠? 뭐 여러 번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거 여기도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RT에 로그에 AB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돼요. 그죠? 뭐 복잡하지만은 뭐 의미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파셜 몰라는 항상 액티비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컴포넌트 액티비티.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액티비티를 구했죠. 앞에서 우리가 내나 한 게 다 뭐냐면은 시험 측정을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액티비티를 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제 깁스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선은 또 하나의 극한으로서 아이디얼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아이디얼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액티비티가 그냥 XB가 되는 거예요. A하고 X가 같은 거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고요. 넣고 적분을 하면은 그럼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하면은 이제 부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아, 이게 1-XB를 갖다가 이제 그 우리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미분하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유도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X-1을 적분하면은 로그에 X-1이 나오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요게 양수일 때 그래요.
x가 양수일 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반드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1-x분의 1에서 양례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돼요. 잠깐만 맞죠? 로그의 1-x에다가 이제 여기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음.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거만 좀 조심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나중에 공학수학 2를 배우면 뒤쪽에 가면은 이제 복소수를 쓰면은 이제 엘레강하게 항상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어떤 변수를 z분의 1을 적분을 하면은 그럼 로그에 절대값 z로 써야 돼요. 실수분은. 허수부가 이제 something이 나오는 거고 보이드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z를 적분하는 거는 항상 로그의 절대값 z예요. 알고 있나? 알고 있나? 어, 어떻게 알지? 수학이 나오나? 약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솔루션일 때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XA의 로그 X, 아래, 저건 이제 우리가 솔루션일 때, 아이디어 솔루션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델타 HM이나 N형이고, 그래서 모든 이제 믹싱 깁스 에너지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고, 그건 RT의 X 로그 X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거가 이성분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디어 솔루션이 아닌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익세스 깁스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델타 GM에다가 이제 A 대신에 이제 A를 갖다가 우리가 감마 B에 XB를 넣고서 이걸 적분을 갖다 나누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아이디어 솔루션에 대한 거가 되겠고요. 그 부분이 똑같아요. 앞쪽이 이제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요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RT에 요렇게. 그래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로그 붙여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디어한 걸 갖다가 넣어주면 합치면은 그게 전체 믹싱 깁스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했어요, 그렇게.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우리가 철하고 니클의 경우인데, 철하고 니클의 경우에 여기는 A 커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X, 이제 요거가, 철이 이제, 그러니까 철이 1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이건 철하고 카파네. 철하고 카파, 철 카파, 얼로이가 되겠고요. 이제 리퀴드 솔루션이 되겠고 여기 A가 카파의 액티비티를 이제 철의 그 몰 프랙션의 제곱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왜 했냐면은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여기에서 커브를 그렸고요. 이거는 아까 말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해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델타 GM이 나오고요. 델타 GM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익세스 플러스 아이디얼 한 거를 더한 거 그거가 철하고 카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자, 이거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게 좀 온도가 1550도인데 1550도에서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그러니까 익세스가 없는 이 뒤쪽 강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커브를 보면은 그거는 이 점선에서 위쪽 점선이에요. 1550도에서 델타 GMID, 아이디얼. 이게, 그죠?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카파하고 철이 지금 결합이 약하잖아요. 약하게 되면 깁스 에너지는 위로 이제 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 뜨게 되고요. 반면에 철하고 니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철 하는 거가 앞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 니클이고요. 이게 철 니클이고, 요 다음 페이지가 지금 철하고 카파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하고 니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요. 그 온도 1600도에서 아이디얼한 델타 GM 믹싱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아래쪽이에요. 뭐 큰 차이는 없죠, 두 개가.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강하면은 엑소소르믹 하게 되면은 이게 밑으로 더 아이디얼한 거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엔도더믹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델타 GM. 여러분, 요 모양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넌 아이디어라는 경우에서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넌 아이디어라는 경우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아이디어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귤러 솔루션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은 너무나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간단해서 이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이냐 갖다가 계속 조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솔루션 다음으로 좀 우리가 간단한, 그러면서 실적인 우리가 넌 아이디어한 것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레귤러 솔루션 모델이 돼요. 이게 레귤러 솔루션. 자,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로그 감마 A하고 감마 B 이거를 이제 감마 A, 로그 감마 A는 XB로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 전개를 하는 거고 감마 B는 XA로 이거를 전개를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수항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그 파워 시리즈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수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상수항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XB가 0으로 가면은 B가 거의 없으면 A밖에 없으니까 A 입장에서는 얘가 아이디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XB가 0으로 가면은 로그 감마 A도 0으로 가고요. 0일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상수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상수항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항부터 쭉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감마 A하고 감마 B 사이는 또 어떤 우리 깁스 DM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XA의 D의 로그의 감마 A가 XB의 D의 로그의 감마 B다. 이런 관계가 앞쪽 어디인가 나왔어. 안 찾아볼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이거는 이제 그냥 펀더멘털한 이퀘이션이죠. 이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감마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다가 내가 XA를 곱하고 나번에 이제 디퍼런셜을 취한 거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XB로만 돼 있으니까 알파 1 더하기 알파 2의 XB의 DXB, 알파 3의 XB의 제곱의 DX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로 표현되겠고요.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DXA하고 DXB가 서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두 개에서 우리가 상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상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이제 남게 되고 여기에서 더 해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뭐냐면은 XA가 1이라고 하면은 XB는 0이어야 되죠. 이건 당연히 이제 한쪽이 1이면 다른 쪽이 0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이라고 하고서 1과 0을 대입을 하면은 다 사라지고요. 알파 1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1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 1도 0이 돼야 돼요. 예?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알파 1, 베타 1 제낍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울 수 없는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나와요. 이거는 XA 더하기 XB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요 이케이션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알파 2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라고 하면은 알파 2하고 베타 2가 나머지는 사라지고 알파 2와 베타 2가 그럼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2 알파라고 넣읍시다. 2 알파라고 넣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로그의 감마 B가 그러면은 알파 2, 베타 2가 2 알파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번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0으로 보내면은 로그의 감마 B는 소리 여기 감마 요거네. 요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알파의 XA의 제곱이 여기에 나오게 되겠고요. 로그의 감마 A는 알파의 XB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RT라는 이제 RT 값을 갖다가 이제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파에다가 RT를 곱한 거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쓰겠어요. 오메가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단위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레귤러 솔루션의 모델이 되는 건데요. 100년쯤 전에 그죠? hildebrandt라는 분이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이제 보였냐면은 반데어발스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반데어발스 이퀘이션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우리가 이제 A하고 A 반데어발스하고 B 반데어발스가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A하고 B가 비슷하다. B가 같다. 그러니까 B가 같다가 B는 뭐냐면 여러분 반데버스 이퀘이션에서 B 텀이 나타내는 거는 사이즈였어, 사이즈. 사이즈고요. A 텀이 나타내는 거가 인터랙션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B는 같고 두 개의 그거가 B는 같고 A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같은데 인터랙션이 좀 다른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바이너리 AB 솔루션이 위와 같은 관계를 따른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이런 걸 보였었고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레귤러 솔루션 얘기를 할 때는 요거 외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이 실은 더 들어가요. 가정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를 엔트로피를 그냥 아이디얼 솔루션의 엔트로피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근사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해요. 이거는. 어. 그긴즉슨 두 개가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사이즈 비슷해가지고 잘 섞이는데 인터랙션도 이제 뭐랄까 여기서 뒤쪽 얘기하겠지만은 뭐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비슷해서 실은 잘 섞이는데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거의 아이디어란 솔루션의 엔트로피이지만은 그런데 에너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엔탈피는 달라지게 되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엔트로피는 아이디어 솔루션의 엔트로피인데 엔탈피는 넌 아이디어란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어요. 수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워낙에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는 거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모델을 단순하게 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요. 여기 뒤쪽에서 우리가 통계 모델을 할 때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귤 솔루션에 대해서는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우리가 이 감마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RT에 XA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방금 레귤러 솔루션 모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감마의 오메가의 XA, XB의 제곱이 되겠고요. XB에다가 XA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XA, XB를 밖으로 꺼내게 되면은 요게 되는데 요건 1이니까. 그죠? 요건 1이니까 심플리 오메가의 XA, XB가 된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레귤러 솔루션에서는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오메가 어떤 상수, 에너지 상수 곱하기 XA 곱하기 XB, 몰 프랙션 두 개를 서로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on top of that 지금 이제 그 레귤러 엔트로피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엔트로피는 아이디얼 솔루션의 엔트로피를 했으니까 잠깐만 그렇죠. 했는데, 자,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익세스 깁스 에너지는 뭐냐면은, 아이디어란 것과 그냥 지금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그 리얼 솔루션의 에너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엔탈피의 차이와 엔트로피 차이가 되는데, 엔트로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얼 솔루션하고 같은 형태가 되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은, 어, 믹싱 엔탈피가 바로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탈피의 차이가 바로 이제 깁스에너지 차이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깁스에너지 다시 말하면 이제 스키매틱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익스스 깁스에너지가 오메가가 이제 파지티브가 되면은 익스스 깁스에너지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메가의 지금 XA, XB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얘가 2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표현해 보면 오메가의 XA에 이제 1-XA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XA 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0하고 1 사이에서의 이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차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림을 이차 함수 약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예. 그래서 오메가 파지티브면 이제 위로 볼록하게 되고 네거티브면은 밑으로 볼록하게 됩니다. 예. 오케이? 그 되고요. 어, 이제 그 델타 GM,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델타 GM, 믹싱 깁스 에너지는 익세스에다가 아이디어를 더한 거니까 아이디어는 정해져 있어요. RT에
엔트로피에서는 로그 XA, XB, 로그 XB가 되고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검은성입니다. 아이디어란 거가.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Y축 값을 잘못 여기 아마 포지셔닝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위에 닿아야 돼요. 여기 끝에. 이 끝에서 이게 이제 미니멈 포인트가 XA하고 XB가 절반 절반일 때, 반반일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의 RT의 로그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파지티브면 오메가가 파지티브면 위로 뜨게 되고요. 네거티브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델타 GM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익세스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레귤러 솔루션은 이제 아이디얼 엔트로피 더하기 넌 아이디얼 엔탈피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우리가 믹싱을 해서 생기는 어떤 깁스 에너지의 차이는 실제 엔트로피는 거의 같은데 아이디얼 엔트로피인데 엔탈피에 의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레귤러 솔루션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우선은 우리가 그 익세스를 이제 온도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엔트로피가 나오죠. 그래서 익세스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아이디어하고 같기 때문에 익세스는 0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냥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오메가의 XA, XB가 되는데 여기는 오메가는 잠깐만 이게 그렇지.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엑세스를 템퍼러처로 편미분한 거는 엔트로피인데 그게 0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엑세스 깁스 에너지를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메가는 그 어디에서 왔냐면 RT에 이제 알파에서 왔던 건데 이게 템퍼러처에 인디펜던트하다. 온도에 무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T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요 형태로 써보게 되면은 이 형태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T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의 감마 B가 T의 역수에 비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오메가가 T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감마 B는 T 역수 비례하는 거죠. 자,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러니까 레귤러 솔루션에 이제 가까운 그런 모델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탈륨하고 틴이에요. 그래서 힐데브란트 뭐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잭스 페이퍼를 쓰셨네요. 잭스 페이퍼 진짜 오래됐구나. 29년. 예.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 여기에다가 이제 출판한 걸 보면은 이게 탈륨하고 틴하고의 이제 리퀴드예요. 그죠? 두 개고 지금 이게 온도가 352도, 414, 478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반대쪽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어, 그렇죠. 여기에서 자, 그렇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온도 디펜던스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 온도 디펜던스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그 전에 뭐냐면은 자, 로그의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아이고 이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어, 이제 뭘로 플러스를 하냐면은 x축이 t의 몰 프랙션의 제곱이에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뭘 본 거냐면은 이거를 본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본 건데 RT의 로그의 감마의 B가 아이고 자꾸 콧물 나오네. 잠깐만 포스. 아니면 휴지 누구 있는 사람 혹시 휴지 티슈? 네. 혹시 있나요? 몇 개만 부탁합니다. 어, 이게 요 계절이 되면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적나라하다 그죠? 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 음,
다 썼습니다. 이따가 줄게. 혹시 다 쓸 수 있어? 땡큐. 잠깐만.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뭘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RT 로그의 감마 B가 XA 제곱에 비례했잖아요. 그런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지를 보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로그의 감마 B가 XA 제곱에 비례하는가?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레귤러 솔루션 한 가지 특징 이게 보면은 이게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솔루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가 되겠고요. 단지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하고 t를 곱한 거 그게 이제 오메가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알파하고 t를 곱한 게 오메가잖아요. 오메가가 온도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가 기울기가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이제 거기 저거에 그 이 기울기로부터 이제 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컨스탄트가 아니라 약간의 온도 의존성을 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디얼 완전히 완벽한 레귤러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 액티비티로부터서 우리가 또 이제 델타 GM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델타 GM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어떤 데리버티브 델타 GM의 데리버티브로부터 여기 보면 온도가 36, 358, 356 356, 414, 478 이렇게 세 개 온도를 구간했잖아요. 그러니까 414를 기점으로 해서 낮은 온도, 높은 온도가 있으니까 내가 디퍼런스를 취하게 되면은 델타 GM을 미분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깁스 할로머스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델타 HM이 나와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델타 HM 엔탈피 체인지를 엔탈피 믹싱 엔탈피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건데 이게 원래 레귤러 솔루션에 의하면은 그 익세스 깁스 에너지하고 델타 HM이 같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 엔트로피 텀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자, 그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건 내가 그림을 그린 건데 왜냐면 델타 GM에서 아이디얼한 파트를 뺀 거예요. 델타 GM의 아이디얼. 그걸 빼면은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계산이 돼요. 거기 그려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두 개가 딱 같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완벽한 레귤러 솔루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일단은 뭐 XAB 두 좌우가 대칭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또한 레귤러 솔루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레귤러 솔루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익스스 깁스 에너지에 대한 수학적인 우리 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어떤 걸 아날리틱하게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리얼한 시스템, 아이디얼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온갖 그 이제 우리가 그 페이스 다이그램들을 갖다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요 서브섹션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통계적인 모델로 우리가 이제 이 솔루션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어떤 그런 뭐 엔트로피랄지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원자들의 배열이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지 측정을 또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상으로 어떤 우리가 인투이션을 좀 얻고 싶은 것이죠. 펀다멘털한 영역에서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건 이제 어떤 우리 뭐 토이 모델, 우리가 어떤 스케매틱한 모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일정한 레티스가 쭉 이렇게 바둑판처럼 있고요. 거기에 내가 A 아니면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리퀴드 솔루션이라기보다도 솔리드 솔루션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체인데 내가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내가 랜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리드 솔루션의 모델인데 실은 리퀴드라고 하는 것도 이런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무빙하고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내가 이 사이트를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다는 거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B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 솔루션의 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은 리퀴드 솔루션도 내가 마찬가지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굉장히 아토믹 사이즈가 비슷하다. 이게 내가 똑같은 내가 정해진 격자에 흐트러짐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건 A하고 B가 비슷한 사이즈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겠고요. 그게 앞에서 레귤러 솔루션에서 우리가 이제 이 했던 거. 그러니까 저기 뭐냐? 여기 그 사이즈가 뭐 비슷하다. 여기서 보면 이제 B 텀이 같다라는 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현재 지금 요런데 요 레티스에 우리가 이제 A하고 B가 각각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몰이고요. 1몰이고 지금 A는 NA 개수가 있겠고 B는 NB 개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보면 우선은 이제 몰 프랙션은 전체 아보가드로 수분의 내가 이제 NA가 되겠고요. XB는 NO분의 이제 B가 되겠습니다. NO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고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 몇 가지 데피니션을 하는데 이 G는 뭐냐면 코디네이션 넘버예요. 이거는 각 원자가 몇 개랑 배위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코디네이션 넘버. 여기에서는 지금 요 모델에서는 우리가 4가 되겠어요. 그죠? 모든 사이트가 4가 됩니다. 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본드 에너지, 결합 에너지인데요. 결합 에너지는 요거 하나하나 이 결합이 이 짝대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어사인 하는데 우선은 이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상태의 그 원자의 에너지는 0으로 내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고 옆에 뭔가가 왔을 때 이제 에너지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더 안정이 되는데 그 다시 말해 다 네거티브인데 AA는 이제 A하고 A 사이에 이 결합 에너지, EAA가 되겠고요. AB는 A하고 B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고, BB는 B하고 B 사이가 된다. 이거가 되겠네. 그죠? 그거의 결합 에너지에 각각 EAA, EAB, EBB로 어사인 하겠어요.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값입니다. 기준값이 이제 완전 떨어져 있으면 0이고, 붙어 있으면 네거티브인데, 이게 이제 이거의 크기들이 서로 이제 다른 것이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왔을 때는 또 되면 제로가 되겠고요. 그럼 전체적인 내가 이 솔루션의 이 형태에서 이거의 시스템의 에너지는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력학적 양 중에서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 이게 U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냥 E로 쓰겠어요. 자,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냥 내가 이 결합이 도대체 각각의 EAA, EAB, EBB가 몇 개인지만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거 하나당 에너지가 하나씩 내가 딱딱딱 대응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갖다 개수를 P라고 하면은 그러면 AA가 몇 개 있느냐? PAA 개수가 있다. 곱하기 그거의 본드 에너지 EAA 더하기 AB의 개수가 PAB 에너지 EAB 더하기 BB의 개수 그다음번에 에너지 그걸 다 더한 거가 이 전체 어떤 한 순간의 배열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그 다음에 내가 몇 가지 이제 그 관계식을 좀 보면은 어, 이제 그 이 A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결합들, 그러니까 A라는 원자에 결합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내가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쏘리.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A의 개수가 현재 원자 개수 NA 개가 있잖아요. 그죠? NA 개수에다 거의 코디네이션 넘버를 곱합니다. 그러면 A 하나마다 4를 곱한 거죠. 여기서 4니까. 4를 곱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개수랑 이제 대응이 되냐면은 PAB. 그러니까 얘가 B랑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거 하나가 딱 고스란히 카운트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A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도 얘를 하나로 카운트하고 옆에 있는 A도 하나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AA는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PAA를 그렇게 해서 NA 곱하기 Z 마이너스 PAB로 내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완전히 PAA, PAB, PBB가 완전히 그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서로 당연히 내가 전체적으로 좀 하나의 레티스에 있으니까 묶여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있겠죠. 컨스트레인트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묶이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MBZ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PBB도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A하고 PBB는 결국은 이제 PAB와 PAB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NA나 MB나 Z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PAB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B가 몇 개냐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PAA, PBB가 몇 개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PAB의 그 PAB의 그 함수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PAB로 다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PAA, PBB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그거를 내가 이제 묶어줘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PAB를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죠? 자, 내가 이제 현재는 내가 지금 막 섞여 있는 걸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두 개가 섞이지 않았었다. 만약에 완전히 하나 딱 무슨 쫙 갈라져 있다라고 치면은요. A는 A끼리만 있고 B는 B끼리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랬을 때 pure A하고 pure B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이제 A만 있으면은 NA 곱하기 Z를 한 거가 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해야지 그 AA의 결합의 개수가 나오겠죠. A로만 되어 있어요. 그죠? A로만 되어 있으면 A에다가 코드의 넘버 곱하게 되면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분도 하나가 그 절반으로 나누고 그럼 그거가 이제 AA의 개수가 되겠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pure B의 에너지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믹싱 에너지는 이 믹싱한 다음에 거에서 믹싱하기 전에 에너지를 두 개를 빼면 되겠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딱 예쁘게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라지게 되고 세 번째 항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내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볼륨 체인지는 없어요. 믹싱하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0으로 놓게 되면은 그러면 엔탈피 체인지는 결국 내부 에너지 체인지 빼기 PV가 되는데 그거에서 없어지고 그냥 에너지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치면 엔탈피 체인지는 여기서 그냥 에너지 체인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라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조건 중에 하나가 델타 HM이 0인 거잖아요. 델타 HM이 0이라는 얘기는 이 모델에서 델타 EM이 0이라는 거고요. 델타 EM이 0이라는 거는 요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0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EAB가 EAA와 EBB의 절반이 될 때, 절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이거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 솔루션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A하고 아이디어 솔루션은 A하고 B가 사이즈가 거의 같고 결합 스트렝스가 비슷했을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보다는 약간 더 완화된 기준인 거죠. 이거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지? 그게 의미하는 거는 EAA, EBB, EAB가 다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AB가 AA하고 BB의 그 평균 에너지하고 비슷해도 마찬가지 아이디얼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A하고 B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A하고 B를 내가 바꾸게 되면 사이트를 바꾸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세 개의 AA 결합과 세 개의 BB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섯 개의 AB 결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끊어지는 것과 이거 하고가 에너지가 지금 뭐 요 관계를 만족을 하면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섞임으로 해서 에너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엔탈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다 이렇게 같지 않더라도 요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내가 사이트를 A하고 B를 섞더라도 이 섞기 전후에 에너지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완화된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시간이. 델타 H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델타 HM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솔루션이 이제 아닌 경우에 다시 한번 델타 HM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이 0이 아닌 경우에도 요 0이 아닌 정도가 RT 어떤 내가 온도 이제 그 어떤 온도에 의해서 더멀 플럭추에이션 여러분 이퀴파티션 세오렘 같은 거 보시면은 요 정도 더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애가 더 작다라고 하면은 작으면 델타 H 0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으면은 내가 떠말한 에너지, 그 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얘네들이 잘 믹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델타 HM이 RT보다 작다라는 거가 그래서 믹싱하는 거가 뭔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섞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가
approximately 이렇게 아이디얼 솔루션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델타 HM이 이런 조건을 델타 HM이 충분히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이 아니더라도 이 좀 작아 온도에 비해서 작아야지 얘가 이제 잘 섞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엔트로피 믹싱 엔트로피가 이와 같은 아이디얼 솔루션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어야지 얘가 이제 레귤러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요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델타 HM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고 이거 막 PAB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랜덤하게 섞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분포가 나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A, B의 페어의 개수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A 옆에 B가 있을 개수와 그다음에 B 옆에 A가 있을 확률 그 두 개를 갖다 더한 거가 됩니다. 이게 그죠? 이 A, B 페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합이 내가 이미 결합해서 내가 AA냐, AB냐, BB냐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AB가 되려고 하면은 한쪽이 A고 다른 한쪽이 B거나 이 반대로 이쪽이 B고 이쪽이 A거나 이 두 개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A가 있는 거는 XA 확률이 몰 프랙션이니까 XA, XB 더하기 거꾸로 된 거 XB, XA가 되고 이게 이제 두 배의 XA, XB가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일몰에서 이제 전체 그 결합의 개수는 지금 전체 다 코드 전부 곱한 거를 갖다가 반으로 나눈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확률이 이거가 되니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저 곱한 거, 이거 두 개를 곱한 거가 A, B의 이제 개수가 되죠. 이거 전체 결합의 개수, 이거는 확률이 되니까 두 개를 곱한 거가 A, B 페어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게 이제 앞에서 이 부분에 이 상수를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하면은 오메가의 XA, XB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내가 엔트로피가 충분히 아이디얼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익세스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델타 H 매직스가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RT의 알파의 XASB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 이렇게 알파를 정의하게 되면은 바로 레귤러 솔루션에서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그 익세스 깁스 에너지 형태가 됩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통계 모델에서 에너지 조건을 우리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어디지? 요거가 이제 이거가 이제 0이 아니었을 때 그러나 이게 충분히 그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익스스 깁스 에너지가 레귤러 솔루션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사이즈는 같고 얘네들이 이제 그 어떤 익스체인지를 했을 때 그 에너지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크지 않은 거예요. 크지 않아서 얘가 어떤 주어지는 온도에서 충분히 잘 섞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얘가 레귤러 솔루션 형태가 되게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델타 GM 믹스 에너지는 그러면 다 구했으니까 구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걸 또 우리가 이제 그 믹스 파션 몰라 한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막 이게 또 뭐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가져가서 이제 파셜 몰라가 RT의 이제 로그의 액티비티가 되는데 레귤러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이렇게 이제 코피션트가 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솔루션은 이런 형태로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메가가 어, 0보다 작다. 오메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감마 A가 1보다 작다라는 거고 네거티브 데비에이션 0보다 크다라는 거는 1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가 네거티브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저기 결합이 강하니까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였어요. 요거. 여기 오메가 있잖아요. 그죠? 오메가는 EAB하고 AABB의 평균의 어떤 그 밸런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AA나 BB가 EAA, BB는 A만 있을 때, B만 있을 때의 어떤 결합 에너지, 그거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거 대비 AB가 되면은 얼마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기가 올라가면 네거티브 값이니까 델타 값을 씌웠고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더 강하게 결합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 네거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예요, 지금. 그래서 크다는 건 더 강하게 한 거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고, 네거티브 데비에이션이 되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이제 엔도트로믹 파시브 데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헨리 뭐 라우리 법칙 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마 A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감마 A가 익스포넨셜을 붙여보면 익스포넨셜의 알파의 XB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는 거기에다가 이제 XA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XA가 0 근처로 가게 되면은 0 근처로 가면은 그러면은 어 알파의 그러니까 A의 액티비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XA가 되는데 이거 상수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XA니까 이거는 헨리의 법칙이 됩니다. 그 알파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가 여기 그대로 다 연결되겠고요. XA가 1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1이니까 거의 얘가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게 되고 얘는 그냥 A가 바로 XA하고 비슷해지게 되는 다시 말해 라울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당연한 거지만 레귤러 솔루션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헨리의 법칙이나 라울의 법칙이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된 유도가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코멘트를 여기서 할까 말까. 시간이, 넘어갑시다, 이거는. 어, 실은 이제 그 완벽하게 이렇게 믹싱이 되지는 않다는 거를 갖다가 조금 보이는 그런 건데 넘어갑시다. 조금 이제 어드밴스 내용 같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서브 레귤러, 이제 레귤러를 했으니 이제 서브 레귤러를 합니다. 그죠? 이제 미치겠어. 아이디얼 레귤러, 서브 레귤러. 왜냐하면은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막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메가가 상수라고 했는데 상수가 아니라 뭔가 컴포지션에 의존한다라는 걸 갖다가 넣게 되면은 익세스 에너지가 이제 왜냐면 레귤러 솔루션은 지금 좌우가 대칭이에요. 이게 엑세스 깁스 에너지가 XA 곱하기 XB이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좌우가 대칭 아닌 경우에는 내가 오메가에다가 어떤 이런 것들을 쫙 넣어가지고 이게 어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낼 테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메가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실험에다가 이렇게 피팅을 하고요. 이게 그 다음번에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그냥 골드하고 실버의 어떤 그런 얼로이가 되겠는데 지금 보면 실험 데이터는 검은색이에요. 실험 데이터는 검은색이고요. 이게 익세스 깁스 에너지, 믹싱 깁스 에너지.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하면 파란색이 됩니다. 파란색이 되고요. 레귤러 모델로 하게 되면 좌우가 대칭이 되게 되면서 이게 조금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해요. 살짝 이렇게 지금 좌우가 어시메트릭하죠. 그걸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보정항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검은색 선으로 거의 완벽하게 서브 레귤러 모델에서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내가 어널리틱한 익스프레션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내가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뭐 깁슨을 계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페이스 다이어그램 계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시험 데이터를 맞추는 형태를 최소한의 수학적 포뮬라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 또 이제 오메가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서 그냥 뭐 하면은 돼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 그냥 비슷한, 뭐, 앞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이용한 건데요. 카파하고 골드가 있고요. 얘가 이제, 솔드 솔루션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솔드 솔루션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에서 이게 막 믹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그런 솔루션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요 410도, 889도, 600도가 되겠고, 그때 이제 익세스 몰라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8,280줄 곱하기 이제 x 몰드의 몰 프랙션, 커피의 몰 프랙션이 돼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600도에서 카파의 몰 프랙션 0.6일 때 그 각각에 나오는 파셜 프레셔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내가 얼로이를 갖다 놓고 그 온도에서 내가 이제 베이퍼 프레셔를 측정을 하면 이거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결국은 베이퍼 프레셔는 뭐냐면 알려고 하면 액티비티를 알아야 되는 거고 액티비티 혹은 액티비티 코피션트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내가 이제 순수상의 베이퍼 프레셔를 알면은 그거하고 요거와의 비례가 바로 이제 액티비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하고 요거의 관계, 이제 레귤러 솔루션에서의 요 관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감마 값을 구하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x를 몰 프랙션을 곱해서 액티비티를 구하고 그럼 액티비티 0.32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kap하고 그다음 골드도 마찬가지로 0.098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그 고구를 베이퍼 프레셔를 구하고 싶으면은 우선은 이제 어떤 게 주어져야 되냐면은 솔리드 순수한 솔리드 카파에 이제 그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온도 집어넣고 골드도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심한 14승 ATM, 16승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액티비티는 그 순수한 베이퍼 프레셔 분의 현재 얼로의 베이퍼 프레셔고 내가 A는 앞에서 값을 구했죠. 구했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내가 P를 구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험이 어려운 실험이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더라? 이그젠플 2는 이거는 이제 그 문제만 한번 살펴보면은 갈륨하고 카드뮴의 이제 리퀴드 솔루션인데요. 700켈빈에서 갈륨과 카드뮴의 솔루션인 거고 이제 어떤 몰 프랙션에서 액티비티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솔루션을 내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갈륨과 카드뮴의 그 결합 에너지를 구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냐면은 리퀴드 갈륨과 리퀴드 카드뮴의 이베포레이션 엔탈피가 얼마냐면은 27만 10만 주울이 된다라고 이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리퀴드하고 리퀴드 갈륨과 리퀴드 카파의 200%씩 의미하는 건 리퀴드에서 베이퍼가 된다라는 거는 모든 결합을 끊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합 에너지를 끊는 에너지가 바로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걸 또 정보를 줘야 되냐면은 리퀴드 카드뮴과 리퀴드 갈륨의 코디네이션 넘버는 얼마냐면은 8하고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뮴이 아마 BCC 구조라서 BCC 구조면 8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액체가 되면은 비슷하거든요. 코디네이션이.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갈륨은 아마 이제 고체상에서 FCC이거나 HCP여서 12인데 그게 살짝 줄어가지고 11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면 나오는 양이에요. 이게 해서 8하고 11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끊기 위해서 리퀴드를 갖다가 내가 이제 죄에다 끊고 하려고 하면 요 에너지를 이제 8로 나누게 되면은 그 이제 8에는 4로 잠깐만 8이 아니라 4로 나눠야 되나? 4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갈륨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갈륨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을 갖다가 10만을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카드뮴의 결합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솔루션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 하는 거는 요 모델인 거죠. 요 모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AA, AB, AA가 나오잖아요. 그 방금 이제 evaporation of the EAA하고 EPB를 갖다 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A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 AB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평균적인 코디네이션 뭐 넘버를 갖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지?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뭐를 계산 레귤러 솔루션 모델에서 붙어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액티비티가 얼마라는 얘기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로 붙어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로그 값으로 붙어서 그래서 오메가를 구하고 그러면 오메가가 이제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결합을 갖다가 내가 카드뮴을 갈륨을 카드뮴 갈륨으로 바꿨을 때 그 이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개념적인 게 많이 나왔던 그런 챕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도 잘 좀 유념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늘 한 개까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오케이? 양이 꽤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들 어, 잘 하시기 바랍니다.